김재윤 수의사입니다. 평상시에는 제가 박석 끼고 이렇게 진행했는데 오늘은 좀 어떻게 보면 좀 무거운 이야기일 수도 있고 우리 사회에서 고양이를 통해 코로나19가 감염된 그런 뉴스가 나와서 급하게 방송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방송을 오늘 진행해서 좀 일단은 전문가적인 어떤 견해를 이야기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가운을 입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에서 모 기도원에서 생활했던 모녀가 기르던 어미 고양이 한 마리와 새끼 고양이 두 마리가 있었는데 그중 한 마리가 코로나에 걸린 모녀의 어떤 격리하기 위해서 돌봄 장소로 이동하는 과정에 호흡기 증상을 보였나 봅니다. 그 고양이들을 코로나 검사를 했는데 아이고 우리 샤론이 많이 안 도와주네요. 검사 결과 양성 판정이 나왔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러면 이 코로나 감염된 고양이가 진짜로 사람에게 옮길 수 있는지 그게 이제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혹시 내가 같이 생활하고 있는 고양이가 나에게 코로나19를 감염시키지 않을까에 두려움이 좀 있지 않을까 많이 생각하고 계시는데 현재 전 세계적으로 동물의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보고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홍콩에서 첫 동물 감염 사례가 보고된 후 세계 동물보건기구 모아에 의해서는 최근까지 23개국 국가에서 8종의 동물 감염 사례가 보고되었고요. 주로 코로나19 감염자 가정에서 키우고 있는 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과 농장에서 생활하고 있는 밍크, 동물원에서 호랑이, 사자 등에서 발생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방역당국이나 세계동물보건기구나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현재 동물이 코로나를 사람에게 전파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증거는 없으며 코로나에 감염된 사람이 동물에게 코로나를 전파한다고 합니다. 혹시 같이 키우고 있는 양이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되어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증상, 검사 방법에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상은 호흡기 증상이 주로 나타나고요. 코 비강을 통해서 이게 이렇게 하잖아요. 그 시료를 채취한 후에 동물용 간이 그 항원 키트를 통해서 검사하고 더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검역본부에 이 시료를 보낸 후에 PCR 검사가 진행되게 됩니다. 처음 코로나에서 동물에 감염됐던 홍콩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코로나19에 감염이 되면 키우고 있는 모든 반려동물들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시스템이 빨리 도입이 됐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코로나19에 감염된 고양이는 어떤 치료를 받고 하는지 어떻게 심하게 죽을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개는 거의 증상이 나타나지 않고요. 고양이에서는 호흡기 증상을 보이는데 증상에 따른 대중요법을 통해서 쉽게 이야기하면 열이 나거나 호흡 기침을 하거나 하게 되면 그런 증상에 따른 치료가 진행이 되고 아주 치료는 잘 된 편입니다. 갑자기 고양이가 코로나19가 감염돼가지고 혹시 잘못된 뉴스라든지 잘못된 정보를 통해서 길고양이들에게 부정적인 이미지가 커지지 않을까 우리의 의견도 있는데요. 사실 그 영상을 촬영하게 된 이유도 그겁니다. 코로나19 감염은 사람이 반려동물에게 코로나19를 감염시키지 동네 고양이나 반려동물이 사람에게 코로나19를 감염시키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고양이의 질병 중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질병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 바이러스 질병은 사람한테 옮기지 않고 단순히 설사를 한다든지 소화기 증상을 보이게 되고요. 사람에게 현재 감염되는 코로나19와는 전혀 다른 질병입니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대신 이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동물을 유기하거나 동네 고양이들에게 폭행이나 죽이는 행동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집에 있는 그 고양이나 강아지들 반려동물에게 털 등이 코로나19를 옮긴다는 근거가 전혀 없는 것 때문에 목욕을 너무 자주 시키거나 손 소독제를 몸에 바르거나 하는 것들도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현재까지 이런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반려동물의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가질 필요는 전혀 보이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그래도 우리가 여전히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모르고 있는 점이 너무 많고 바이러스가 요즘 변이가 많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조심한 거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려동물 보호자라면 아래 8가지 사항에 대해서 기억하고 실천했으면 합니다. 첫 번째는 반려동물이 사람에게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전파한 사례는 전 세계적으로 보고된 바가 하나도 없다는 것. 그래서 막연한 두려움에 반려동물을 버리지 말자. 두 번째는요, 반려동물을 만진 전후에는 반드시 손을 씻는 개인 위생 수칙을 준수하자. 그리고 세 번째는 반려동물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요합니다. 집에서 같이 살지 않는 모든 사람 및 다른 반려동물 접촉을 최소화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네 번째는 반려견 유치원이나 반려견 놀이터 등을 이용하지 못하며 사회활동이 줄어든 반려견을 위해 집에서 다양한 놀이 장난감을 통해서 함께 즐겁게 놀아주자. 다섯 번째는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보호자가 보이게 되면 동물과 접촉을 절대 하지 마시고 다른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반려동물을 관리를 부탁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여섯 번째는 코로나19로 인해 자가격리 치료를 받아야 한다면 동물을 맡겨줄 사람이 혹시 마땅하지 않는다면 지자체 반려동물 임시보호 서비스를 이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다 하지는 않지만 주변에 있는 구청이나 시청에 있는 지자체에 문의를 하셔가지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곱 번째로요, 코로나19 환자 또는 감염자와 접촉한 뒤에 반려동물이 아프다면 동물병원에 방문하기 전에 반드시 전화로 먼저 예약하고 사항을 설명하고, 그래야 동물병원에서도 별도 진료실을 마련한다든지 다른 동물 환자들 진료 예약을 바꿔서 사전에 소독을 전체적으로 대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동물병원에 예약을 하자.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는 코로나19 동물 감염 관련된 최신 정보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8가지를 코로나19가 여러 가지 변이라든지 아직 발견되지 못했던 그런 걸로부터 우리 동물과 사람이 어떤 건강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가 고양이에 대해서 감염됐다는 뉴스가 계속 나오는데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특히 길고양이에 대해서 잘못된 정보를 통해서 절대 해코지하거나 잘못된 생각으로, 길고양이는 굉장히 우리하고 같이 살고 있는 생태계에서 소중한 생명체 아니겠습니까? 같이 건강하게 행복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